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미지를 2번 클릭해 주시면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니체가 말한 삶의 순환과 다시 살아가는 용기. 조용한 겨울 아침, 앙상한 가지 끝에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눈발이 흩날리는 그 순간에도 매화는 자신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피어납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자연은 말없이 다음 계절을 준비하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을 떠나는 순간, 건강을 잃었을 때, 혹은 평생 꿈꿔왔던 무언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끝은 정말 끝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끝에 대해 전혀 다른 시선을 제안합니다. 그는 끝을 단절이 아니라 삶이 스스로를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철학을 따라 그 끝 이후의 시작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끝을 마주하고 있든 그 끝 너머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모든 게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일, 관계, 건강, 꿈. 그 모든 것이 손에서 흩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끝을 선언합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고,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으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지는 자를 밀어주어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왜 밀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니체의 말을 곱씹어 볼수록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잔혹한 냉소가 아니라 무너짐 자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끝을 피하려 합니다. 무너짐을 부정하고 끝을 외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끝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끝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그 끝 속에서만 다시 태어날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 과정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애벌레로서의 삶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끝이 있었기에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 중 가장 신비롭고도 강렬한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회귀, 독일어로 에비게 비더쿤프트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 삶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이 질문이 무척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슬픔이, 지금의 절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순간조차 사실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의 한 점입니다. 삶은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기쁨과 슬픔, 시작과 끝은 같은 원 위에 서로 다른 지점일 뿐이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하지만 겨울이 끝이 아니듯 우리 인생의 겨울도 끝이 아닙니다.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영원의 귀라는 개념을 통해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이 순간조차도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50대 중반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죠. 그분은 몇 달 동안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그 시간은 정말로 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그분은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었죠.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면서 행복해합니다. 물론 예전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끝은 곧 또 한 번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 독일어로 위버멘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초인을 오해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맨 같은 존재, 혹은 모든 것을 초월한 신과 같은 인간을 상상하죠.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초인은 넘어지면서도 그 이유를 찾고 다시 일어서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무너진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초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정말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을 견디는 힘은 미래가 밝아서가 아닙니다.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병을 앓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묻습니다. 같은 고통이지만 두 사람이 겪는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인은 폐허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 직함, 재산, 관계,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던진 벌거벗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면,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의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호히 말하죠. 너 자신이 되어라. 새로운 시작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은 환갑이 넘어서 대학원에 진학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편히 쉬셔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습니다. 끝이 찾아올 때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모든 걸 원망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의미를 만들어갈 것인가.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새로운 시작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니체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의 철학을 마무리합니다. 아모르 파티.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체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끝을 저주하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는 것. 이별의 아픔도 실패의 쓴맛도 상실의 슬픔도 모두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니체에게 끝이란 패배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새로운 도약의 원천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성장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 무너지고 끝나고 사라질 때 우리는 진짜로 성장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어집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끝이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을 때, 그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 끝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그 모든 끝들이 사실은 시작이었던 거죠. 겨울이 깊어질수록 매화는 더 밝게 피어납니다. 추위가 심할수록, 눈보라가 거셀수록 매화의 향기는 더욱 진해집니다. 왜일까요? 매화는 추위를 견디면서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매화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끝에도 봄의 향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당신의 겨울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견뎌낸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니체의 삶 자체가 이 철학을 증명합니다. 그는 평생 병약했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거절당했으며 생전에 인정받지 못한 철학자였습니다. 말년에는 정신병으로 고통받았죠. 그의 삶은 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끝을 끌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그의 철학이 세상에 빛을 발한 것은
그가 죽고 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생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을.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지금 당장 빛을 보지 못해도 언젠가는 그 의미가 드러날 거라는 것을. 우리의 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저 고통스럽고 힘든 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끝이 얼마나 소중한 시작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가장 값진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순간들이었습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끝을 마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랜 관계가 끝났을 수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수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생 꿈꿔온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날 것입니다.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순간도 당신 삶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본다면 이 끝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작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초인이 되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어설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의미를 찾을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세요.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끝도 모두 당신의 삶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세요. 겨울 끝자락, 매화가 피어나듯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봄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철학,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니체의 말처럼 그대의 삶이 되풀이된다 해도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내일을 밝히는 매화꽃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끝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그 말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을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당신의 매화를 기대하세요. 당신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은 사랑입니다.